반갑습니다.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주의 국가이고 아직도 공산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5나라뿐입니다. 그 5나라는 중국, 북한, 라오스, 쿠바, 베트남인데요. 여러분은 이 5나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억압, 독재, 폭력, 가난 등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들이 유토피아라고 믿어왔던 공산주의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근현대사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산국가의 리더격인 중국도 큰 변화의 물결 속에 그리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시진핑의 연이은 정책 실패로 중국 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올해에만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중국 기업들의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으며 시진핑은 인민의 대부분이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는 중국의 14억 인구 중 1000위안, 우리나라 가치로 17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중국인의 수가 거의 절반인 6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중국의 총리인 리커창의 발언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인데요.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곧 물러나고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판할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긴급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급부상하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소문의 실체를 여러 정보를 종합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여러 보도를 통해 알다시피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을 차치하며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급부상해온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을 겨룰 정도의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급성장은 반대급부적인 많은 문제를 동반하기 마련이죠. 민주국가의 리더로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공산국가로서 맞짱을 뜨려 하는 움직임에 미국이란 나라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만무고 영토 분쟁과 더불어 서남공정, 동북공정으로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등을 비롯한 주변 인접 국가들을 괴롭히며 많은 나라를 적으로 만들며 그들의 행보에 발목이 묶여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은 언론을 장악하며 겉포장만 번드르하지 실상 인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면서 지금 중국은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드는 듯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중국의 전개에서 서열 1위의 시진핑과 서열 2위의 리커창의 엄청난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리커창의 도발로 이번 가을로 예정되어 있던 당대회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시진핑의 산년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커창은 경제 안정을 주제로 한 회의에 등장해 코로나 제로의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의 총리이자 경제 책임자인 리커창의 발언에 전 세계가 뒤집어졌는데요. 외신들은 리커창 총리의 경제 살리기 발언이 힘이 실릴수록 시진핑 주석의 지위는 위태로워진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제20차 당대회에서 결정되는 차기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리커창은 경제의 수장답게 각종 수치를 들고 나와 시진핑을 공격하였습니다. 리커창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4월 이후 고용, 생산, 전력, 화물 운송 지표가 뚜렷이 낮아졌다. 일부 분야는 코로나 충격이 심각했던 2020년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해결책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경제를 발전시켜 부를 만드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방역면에서 국토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두 난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리커창 총리는 감찰팀을 조직해 정책 이행을 감독하겠다고 밝혔고 지방정부가 과잉 방역으로 경제의 숨통을 조이지 않겠다고 발언해 이는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가 2개월 넘게 고립되면서 지금 중국은 폭동의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리커창은 중국의 경제의 성과는 목표치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였으니 중국 총리의 입에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저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회의의 내용을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하였고 경제일보에서는 리 총리의 발언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언론도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중국의 국내외에서는 시진핑의 역할을 줄이고 리 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를 베이징 정계에서는 스팔 이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봉쇄 조치가 일부 풀리자 상하이의 인민들은 탈출을 위해 기차역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지속되는 봉쇄로 인해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기업인들의 해외 이민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리커창 총리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장하며 시진핑을 견제하며 나서고 있고 특히
동북공정, 문화공정으로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사과를 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리커창을 응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언론을 장악하며 정치적인 위상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공산국가의 특성상 전통적인 권력구도의 위상 가운데 시진핑에게 반기를 든 리커창은 숙청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정권을 바꿀 수도 있는 위기와 기회의 상황에 봉착해 있으니 앞으로 중국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